며칠 전 대구에 사는 큰딸 가족이 어버이날이라고 부산에 내려왔다. 맛있는 밥집에서 사위와 첫째 딸, 둘째 딸, 손자랑 함께 밥을 먹고 집에서 가까운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내 뒤에서 걸어오던 작은 딸이 앞으로 나서며 이모 해봐. 이모 해봐. 작은 딸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조카에게 이모라고 불러보라고 한다. 조카가 이모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하며 따라해보라고 자꾸만 재촉을 하지만 그런 이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잡고 넘어질 듯 말 듯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의 얼굴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런 게 행복일까?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날들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다. 나에게 이런 행복과 감동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여보 나 미래 하며 절망의 눈빛으로 말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가 7살, 가 6살, 내 나이 32세.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이제는 가물가물하다. 암투병을 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와 남은 거라곤 10,000원 한 장이 없던 텅 빈 지갑. 막막했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슬픔에 젖어 있을 호사는 내게 없었다. 시댁의 형제들은 두 딸이 대학에 가면 도와준다며 우리를 외면하였다. 당장 지갑 안에 10,000원 한 장도 없어 아이들과 거리에 앉게 생겼는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는 친척들이 너무나 매정하고 싫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이 친구 중 하나가 나 같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니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동사무소에 갔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젊은 나에게 한참 만에 동사무소 직원이 말했다. 네, 생활보호대상자네요. 그리고는 20kg짜리 쌀 2포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때 젊은 나는 20kg 쌀 2포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져가는 그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맙던지 복합적인 감정의 주책 없는 두 눈에서는 집에 오던 내내 눈물이 나왔다. 두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일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를 집에 두고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김밥집에서 일했다. 출근하는 길에 밥을 차려주고 나오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상이랑 아이들이 엉켜서 자고 있는 것을 보며 쓸데없는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흘렀다. 그러던 중 1년쯤 지난 어느 날 동사무소에 직원이 모자원을 소개시켜주며 나와 아이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알려주었다. 모자원은 정말 고마운 곳이었다. 우리 식구가 살기에 따뜻한 집과 안전한 보호막, 내가 없는 오후 시간에도 보살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마음을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후원자와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상담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쳤던 나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과 경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여행을 모자원에 있으면서 다닐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자립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여행의 좋은 기억은 모자원에서의 여행이다. 모든 것이 어려운 형편인 나로선 가족 여행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것은 정말 평생 감사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지금도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빠 없다고 모자원에 산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울고 오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원래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아빠가 아파서 먼저 돌아가신 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해서도 아니야. 아빠가 없다고 놀리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 너도 아빠가 차에 부딪히거나 아님 나처럼 아파서 돌아가시면 아빠 없는 사람이 된다고. 아빠가 없는 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또 모자원에 산다고 놀리는 친구에게는 모자원은 우리 엄마처럼 힘들지만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사는 용감한 엄마들과 아이들이 살며 모자원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엄마가 힘을 키우는 곳이고 평생 살지 않아라고. 그리고 나도 평생 도움만 받고 살지 않을 거라고. 나도 크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아이들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다. 자라면서 아빠가 없는 가정의 아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밝게 자랐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나에게 남자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하며 예쁘게 잘 자라주었다. 모자원에서 이사를 나올 때 원장님께서 모자원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야지 라고 하셨다. 내가 왜요? 라고 물으니 그래야 부르면 쫓아오지 하시며 웃으셨다. 3년 동안 모자원에서 지내다가 나와서 산지 이제 17년째다. 모자원에서 이사를 나오는 날 이삿집 트럭에 쌀 20kg 넣어주시는 게 꼭 엄마가 딸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고마웠었는데 지금도 모자원의 원장님은 때마다 철마다 맛있는 음식도 여행으로 화장품이며 생필품으로 잊지 않고 챙겨주신다. 어떻게 딱 떨어지려고 하면 아시는지. 큰딸 성악을 전공해서 장학금으로 4년을 공부하며 졸업했다. 내 형편으로는 성악을 가르칠 수 없었지만 수진이를 예쁘게 봐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결혼식도 자취방에 걸린 보증금 3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주었다. 네가 학교를 다니며 알바해서 모은 돈과 취직해서 모은 돈 800만 원을 더해 2017년 2월에 결혼식도 올렸다. 잘 커준 네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과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작은 딸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커피 만드는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직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멋진 아이다. 한 달 전쯤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던 모양이다. 그가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 아픈 거 알고 있는지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언니한테 혼나고 두 딸과 사위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면서 걱정을 해주었다. 두 딸과 사위는 엄마 절대 아프면 안 돼. 아프면 꼭 이야기해줘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새 두 딸과 사위의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걱정들이 고맙기도 하였다. 얼마 전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이 들어왔다. 손자가 손을 놓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모습이다. 동영상에서는 목소리도 들린다. 니 어디 가요? 아이 잘해. 큰딸도 나처럼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 나의 훈장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이다. 오늘도 내 눈에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른다. 하지만 기대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밝게 빛나고 있을 테고 난 여전히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